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나이 들어보니 주변에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솔직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보여줘야 할 것과 감춰야 할 것이 있다는 진실을 말이지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끌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때로는 네 가지를 현명하게 감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지키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주영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네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으며 평생 든든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고통을 모두 드러내지 마십시오. 정주영은 젊은 시절 말 그대로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배움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 속에서 수없이 좌절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동정은 해줘도 존중은 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토로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약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현대그룹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금난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 해외 계약이 무산되어 절망에 빠진 순간들, 주변의 배신으로 가슴이 무너진 경험들. 하지만 그는 직원들 앞에서, 거래처 앞에서,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감추라는 것이 혼자 꾹꾹 눌러 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 가족이나 평생 친구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내 고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주영은 노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힘들 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길을 열어주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산이 무너져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는다. 이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요. 진정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십시오. 그 외의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하게,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은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지 남에게 보여주는 훈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목표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정주영이 울산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들어?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심지어 가까운 동료들조차 그의 계획을 허황된 꿈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말하기보다 행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영국으로 건너가 설계도를 구했고 은행가들을 설득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울산 앞바다의 거대한 조선소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이룬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다. 미리 말하면 방해만 받는다.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응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한 거 아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며 은근히 방해하기도 합니다. 질투심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을 이루려는 자는 말을 아낀다. 말이 많으면 기운이 새어나간다. 정주영 역시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극소수의 핵심 인물에게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서도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함부로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주변에 선언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고 창피를 당한 적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떠들었다가 결국 실패하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만족감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정주영은 노년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꿈은 가슴에 품고 계획은 머릿속에 담아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반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비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목표를 말하는 대신 조용히 실행하십시오. 하루하루 작은 진전을 이루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는 대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내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입을 다물고 손을 움직이십시오. 세 번째,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직원들의 생계를 챙기고 장학금을 주고 사회에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베푼 선행을 결코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은 사람조차 누가 도와준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 건 내 의무다. 그걸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장사가 된다.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운 후 그 사실을 떠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칭찬은 곧 의심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 진심으로 도운 게 아니라
명예를 얻으려고 한 거 아닐까? 더 심각한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과 빚진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사함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죠.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덕을 베풀되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 물이 만물을 적시되 소리 없이 스며들듯이 정주영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집안 사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직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되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라. 비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럼 그 직원이 누가 도와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주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야. 그 사람이 빚진 마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도움을 주되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떠벌리지 않는 것.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정주영의 선행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흘러가듯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도운 후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으십시오. 입을 다물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기쁨을 누리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없이 베푸는 사람이구나. 그때 여러분이 얻는 존경과 신뢰는 어떤 자랑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내가 도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행의 완성입니다. 베풀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돕되 부담을 주지 않으며 주되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지혜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정주영은 평생을 살며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위기관리에서 그가 터득한 것들은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만큼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언을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잔소리일 뿐이다. 이 말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본 사람이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게 친절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조언은 고마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가르치려 들까? 내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정주영은 현대그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나서서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벽에 부딪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 그때 이렇게 해봤더니 조금 나아지더군.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정주영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먼저 나서서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마지막에 핵심을 짚어주는 한두 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한두 마디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다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고 남의 일에 참견하며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엔 박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귀찮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평소에는 말이 적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전곡을 찌르는 조언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어. 정주영은 노년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상대가 원할 때 말해라. 그게 진짜 지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도 스스로 깨달을 시간과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상대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정말로 내 조언을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저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닐까? 만약 상대가 명확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침묵하십시오. 대신 그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막막해할 때 그때 조용히 다가가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정주영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아끼고 때를 기다리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마디는 천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을 모두 드러내지 마십시오. 고통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털어놓고 나머지 앞에서는 담담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길입니다. 둘째, 자신의 목표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가슴에 품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말이 아닌 결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셋째,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베풀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돕되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침묵 속의 선행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넷째, 자신의 지혜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상대가 원할 때, 준비되었을 때 조언하십시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가 가장 큰 무게를 가집니다. 정주영은 이 4가지를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어른으로 지혜로운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주영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 그것은 그가 남긴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의 겸손함,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많은 재산이 없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고통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목표를 조용히 이루며 선행을 침묵 속에 베풀고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주변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품 때문에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테니까요. 정주영이 말년에 보여준 평온한 미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재산도 명예도 많이 가졌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진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함부로 토로하지 말고, 품고 있는 계획이 있어도 떠벌리지 말며, 누군가를 도왔다면 조용히 잊어버리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상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지혜인지를요. 정주영은 평생을 걸쳐 이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이어받아 실천할 차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나이 들어 뒤돌아볼 때 후회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했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평생 진심 어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